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요. 한국 사람 이렇게 공부해야 영어가 쉽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편인 45분 영문법, 그 다음에 요즘 강의하고 있는 어휘,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요. 알지그램마에서 단문 45공식을 넘어서서요. 지문 17 유형편입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수능 문제만 가지고 했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요. 사실은 오늘 빈칸이라는 거예요. 빈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능을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선입니다. 산이죠. 근데 그 선을 넘지 못하면요. 2등급과 1등급의 컷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어법 문제도 50선이나 70선 정도를 해서 제가 강의를 올릴 거예요. 물론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친구들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올리는 게 왜 올렸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꼭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거를 올려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실전 문형에서 수능 빈칸 추론 풀기 편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간지나게 빈칸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두고 수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얻고자 노력하는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자 행하는 자는 쉽게 좌절한다. 뭐든 얻는 시기가 있고 뭐든 얻을 수 있을 때 얻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법인체를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2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 때 제가 잘하는 것만 하자,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했던 그런 저희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목이 수능 빈칸 추론 이렇게 풀어랍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친구들 한번 쭉 보세요. 생소한 말들이 있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좀 거창하긴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1번. 스키밍이라는 거예요. 스키밍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따면 대충 훑어보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대충 스키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스키밍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봐야 돼요? 단어도 막히고 문장도 막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너는 수능 볼 때가 아닌 것 같다. 재수해라. 이런 농담도 하거든요. 이건 진짜 농담일 뿐이고요. 자, 스키밍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키밍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키밍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 무식해요. 글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를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말을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뻥입니다. 솔직히. 정말 개뻥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키밍 할 때는 간단 무식하게 가야 돼요. 어떻게 주어가 누군지를 일단 찾아요. 그 다음에 주어별로 동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어 쪽이나 아니면 주어 쪽으로 설명해주는 접속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접속사만 무조건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접속사만 갖고 해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제가 물론 뒤쪽에서 스키밍부터 시작해서 라인 바이 라인 기법까지 한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충 이런 거다. 물론 제가 시험장에 가서 우리 친구들 시험장에 가서 딱 생각날 수 있는 거는 거예요. 도저히 이 지문을 봐도 모르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 동사, 접속사만 갖고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지만요. 이거요. 무조건 정말 정답에 많이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제 조카도 이제는 이제 대학교도 졸업했지만 이 친구가 98년도인가 몇 년도인가에 수능을 봤습니다. 딱 봤는데 모르겠더래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한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접속사만 갖고 해석을 해라. 그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의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무슨 뭐 이제 삼성의료원에 있기는 하죠. 이름 밝힐 수는 없고요. 여하튼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답 해석 후 가답을 찍어라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해답 해석 후 가답을 찍어라. 아,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자, 스키밍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답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평소에 해답지를 해석하는 능력도 사실은 지문의 해석 능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해답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문상에서 나타났던 단어가 파라프레징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라프레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녀석, 그놈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그놈이, 이놈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엔 무슨 얘기? 영어에서 지문상에서 mother이 있으면 답지에서 mom이 있어요. 이거 100% 답이에요.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mom이 들어간 것이 혹시 지문상에 mother이 있으니까 해답자에서 mom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가답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죠. 50대 50이에요. 그렇지만 정답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기법이 뭐라 파라프레징 된 거를 반드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문을 이제는 정독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까 지문상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어, 동사, 접속사만 갖고 해석을 했다 했죠? 그럼 접속사 뒤에 쪽이 있죠? 접속사 뒤에 쪽 또는 전치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준동사 파트들이 들어간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을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죠? 그러면서 정답에 더 가깝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면 요게 이 부분이 아까 가답이 찍었던 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게 정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5번을 쓰는 겁니다. 라인 바이 라인 기법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문상에 mother이 있고 답지상에 mom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mom을 중심으로 해답자에 있는 mom을 중심으로 앞뒤를 보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걸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mother이라는 부분을 앞뒤를 보고 위 아래줄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반드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안 되시면요. 제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계속합니다. 알았죠?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간지나게 제가 빈칸을 풀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이론을 좀 하셔야 돼요.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모든 지문들은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위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니꼴 표시 이꼴이 아니야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이꼴 표시는 엔드 계열이라는 얘기, 얘는 버 계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얘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문 파트냐 비교문 파트냐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난이도 차이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비교문 같은 경우는 however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이거를 눈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이 혹시 두괄식이 아니야? 미괄식이 아니야? 중괄식이 아니야? 양괄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그 친구가 이걸 안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그냥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는 두괄식 다 알아요. 미괄식 구분 다 돼요. 이 친구는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수능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친구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안 가르쳐놓고 그렇게 풀으라면 선생님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괄식부터 해서 실제 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괄식 구조예요. 두괄식 구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위쪽에 빈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빈칸이 위쪽에 있다 해서 이건 두괄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example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example 이렇게요. 벌써 눈치 채셨죠? 밑에까지 보세요. 이것을 가능하게 쓸모있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써? 대중문화의 아이템으로서. 많은 사람과 대중문화의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 친구도 벌써 답 찾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만큼이 전부 다 이 부분을 서포팅하고 마지막 부분이 서포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도 대얼포도 있지만요. 여기서 example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키워드 한번 주고 여기서 키워드 한번 주고 여기까지 키워드 한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석 안 되면 이걸로 해석해봐. 이걸로 해석해봐요. 그런데 세 번 해석 안 되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친구는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맞아야 되겠죠? 솔직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리프로듀스라는 단어예요. 자, 프로듀스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듀셔 그러면요 생산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님은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방고우잖아요. 방고 작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산을 해야 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위작하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위작하다는 얘기를 보면 모조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걸 왜 쓰냐는 거예요. 여기 이그젠플도 보세요. 뭐 커피잔, 뭐 포스터, 뭐 이런 말도 많이 써있네요.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두괄식 구조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지금처럼 이그젠플 들어가고 대얼포,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바로 이게 서포팅 되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두괄식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미괄식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괄식 구조로 한번 살짝 가보게 되면요. 미괄식 구조를 보면 지금 이 구문상에서 보게 되면요. 물론 이론상에서 보면 이 구분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답지를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of course란 말 보이시나요? 물론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무슨 내용이 여기서요? 시간, 장소에서 그 중요하다는 장소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however란 말 걸리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헛소리란 얘기예요. 이거 다 헛소리란 얘기가 되고요. however 이하가 바로 키워드를 주는 요소이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하는데? 라고 보세요. 전부 다 컴퓨터 얘기 나오고, 뭐 인터넷 얘기 나오고, 키보드 얘기 나오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스마트폰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낼 당시에, 즉, 이거를 쓸 당시에 지문을 쓴 사람은 그 당시에는요, 이게 굉장히 기술이었던가 봐요.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쪽. 보니까 이게 미괄식 구조죠.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combine A with B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B요. 자, 고양시가 뭐 하는데요? 영화 촬영소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컴바인 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컴바인을 시킬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무슨 기술이에요? 디지털 기술이죠. 디지털 아날로그라고 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찍어주지 않겠습니다. 왠지 답으로 유도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구조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of course나 however들. 즉, 얘가 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들. 이런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론 구조상에서 미괄식의 즉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미괄식인지 맞아요. 그러나 키워드가 어디 발생되는지를 찾아내려면 바로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계속 눈을 한번 익혀보세요. 자, 이번엔 중괄식 구조입니다. 자, 중괄식 구조가 가게 되면 중괄식 구조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요. 중괄식 구조나 두괄식 구조나 미괄식 구조가 특별하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니에요. 차이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바로 does나 therefore 같은 구문을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This is a very important reas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not나 therefore처럼 중간에 이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얘가 바로 이 부분을 서포팅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요거 다음에 빈칸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다면 결국에는 무슨 서포팅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근데 잘 봐봐요. 이쪽 부분은 위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뭐 많은 선택을 했을 때, 뭐 어떤 매력적인 특징들이 거부된 아이템의 매력적인 특징들은 제가 싫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왠지 좋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은 감소시킬 수 있대요. 만족감을. 뭘로부터요? 이거를 선택한 거로부터. 느낌이 어때요? 마이너스적 개념이죠. 그죠?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쁘대요. 여기에요. 그죠? 나쁘다는 말이 나왔죠. 그럼 밑에로 한번 가볼게요. 쭉 내려갔더니 뭐라고 돼요? 이것은 뭐라고 해서요? 뭐 어쩌고저쩌고 나갔는데 이 말은 없네요. 위쪽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요? 지문 상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보게 되니까 콤마로 나눠놓고 보니까 이게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효과 뭐예요?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 부정적인 측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개념이 양쪽에서 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답은 뭘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개념밖에 없죠. 여기요. 자, 이거예요,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바로 thus처럼 예문이 딱 들어가고 나서 빈칸이 나온다면 과연 이것이 키워드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발생되겠느냐를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나요? 제가 아이블로그 쪽에다가 이거 접속사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자, 이거 잘 보세요 한번. 자, 중괄식 구조가 뭐라고요? 무조건 프레미스가 가운데 있어서 중괄식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고 딱 이 중간 부분에 뭐라고요? 바로 결론을 내려주는 말이 딱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이 만들어지는 경우로 얘기를 합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빈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눈치챘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자, 이 부분이 다시요. 이 부분이 만약에 빈칸으로 나왔다면 무슨 얘기? 얘가 떴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바로 얘를 때려주겠죠. 여기에 보면 한풀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디크리스 감소시키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눈을 한번 쭉 한번 읽혀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양과식 구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양과식 구조. 어쩌면요, 이게 지금 예문이 똑같은 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양과식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요, 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무슨 얘기냐, 양쪽에서 답지를 잡아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컴바인 A with B를 잡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however에서 끊어주고 나서 얘가 쓸데없는 말을 다 주고 나서 이 부분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바로 프레미스가 되겠죠. 이게 컨크루전이라는 얘기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때려준다는 얘기예요. 프레미스가 컨크루전을 때려준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양과식 구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더 쉬우니까요. 두 가지 구조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구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구조가 있다면요. 사실은 이게 프레미스가 여기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그젠플이 1, 2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서포팅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해석이 안 돼도 이거 해석 한번 해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결국에는 얘 말하고 얘 말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죠. however, of course라는 말 한번 더 넣어주고 however 말이 더 잡아줬어요. 그러면 얘는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절대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상에서 뭐라고요? 장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who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when이라고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where이라고 잡아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what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사실 영어는요. what까지밖에 없어요. why, how 절대 안 나옵니다. 결국에 무슨 얘와 얘 관계성을 따져주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낮다면 물론 who가 더 중요할 거예요.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what이 더 중요할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조 상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요. 09년도, 08년도 문제 갖고 합니다. 왜 이거 08년도, 09년도 갖고 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2013년, 이제 2014년도 문제가 나오겠죠. 저는 어떻게 하냐, 08년도, 09년도 문제를 갖고 유형편을 연습을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요, 07년도까지는 문제가 약간 쉬웠어요. 근데 08년도, 09년도가 되면서요, 갑자기 1등급 컷이 94점, 92점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 계속 유지되다가 11년도, 12년도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12년도에도 재밌는 거 94점, 92점이 1등급 컷이었다는 거. 너무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등급 컷이 깔까요? 너무 쉽다면 98점, 99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0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어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08년도, 09년 문제가 철저하게 유형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6월달, 9월달, 11월달 그 문제만 풀어요. 왜냐? 교육과정 평가안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결국에 무슨 얘기가 지문의 구성하고 답지를 만드는 구성이 전혀 다른 외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똑같은 작가가 똑같은 출제자가 냅니다. 그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내가 독해만 무지하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빈칸 문제를 잘 맞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출제자가 작가가 이렇게 구조를 써. 이렇게 구조를 쓰니까 얘는 출제자는 이런 구조로 답을 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빈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목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서 꼭 꿈을 이루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잘 보십시오. 꼭 잘 보십시오. 속사금 윤쌤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는 아니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신들께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론을 하나하나 하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